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한국은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라고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심지어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예일대학교 국제포럼, 세계의 미래를 그리는 젊은 천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지금 있는 것도 기적인데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때 조용히 노트를 적던 한 한국인 유학생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7분 후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자신이 방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예일대학교 국제미래포럼에 참석한 첫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웅장한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재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당당한 태도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표로 선발된 저 윤서진은 예일대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존재감이 없었죠. 강의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래 글로벌 리더십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어요.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늘 세계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영향력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죠. 미국 출신의 마이클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규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강대국입니다. 중국 학생 리나가 이어 말했어요. 나라마다 자신의 국가 우수성을 강조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손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었고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다른 학생들의 말을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저기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학생,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죠?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한국.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계속 침묵하고 있었죠? 의견이 없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대답에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조용한가요? 영국 출신의 제임스가 약간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꼭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존재감 없는 유학생, 그것이 그때 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포럼 둘째 날 주제는 변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날처럼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를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미국 학생 벤자민이 가장 먼저 발언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자원, 군사력, 그리고 시장 규모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만이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벤자민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문화적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문화적 유산이 없는 나라는 결국 일시적인 성공에 그치죠. 마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 학생 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나라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기술을 모방하는 데 그쳤죠. 그때 마리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떤가요? K-팝, 한류,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트렌드일 뿐이죠. 깊이 있는 문화적 뿌리가 없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평온한 척했습니다. 노트에 더 열심히 필기했어요. 사실 노트에는 이들의 말을 반박할 근거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 리웨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베낀 것 아닌가요?
반도체도 미국에서 시작된 기술이고 자동차도 일본을 따라한 것이고 켄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때문 아닌가요? 지정학적 위치가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작은 나라였을 겁니다.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작은 나라에서 온 대답할 가치도 없는 유학생일 뿐이었어요. 손에 쥔 펜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교수님은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학생,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대답에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학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학생은 왜 말을 안 하는 거지? 아마 할 말이 없나 봐. 선배들이 과대평가한 거 아닐까? 그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진 모든 편견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날의 일이었습니다. 포럼 셋째 날,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인지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다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자리에 앉자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국가 경쟁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생각을 더 깊이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윤서진 학생, 어제 당신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교실은 물을 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내일 발표가 있을 때 제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벤자민이 작게 웃으며 주변 학생들에게 속삭였어요. 역시 할 말이 없나 봐. 이해해. 한국 같은 나라는 경쟁력에 대해 말할 게 별로 없을 테니까.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더 열심히 기록했어요. 오히려 벤자민의 말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테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진, 괜찮은 거야? 2번이나 질문했는데 답을 피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제 눈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시선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제가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 발표를 기대하마.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켄과 마리가 오가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한국 학생은 왜 그렇게 조용한 거지?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는데. 마리가 물었습니다. 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문화적 차이겠지. 동양인들은 원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서툴러. 특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 그들의 말이 모욕적이었지만 제 안에는 이미 분노보다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내일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모두 알게 될 테니까요. 기숙사로 돌아와 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의 한국 사진,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자료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말을 하기 위한 준비였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을 갖기도 합니다. 내일 모든 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포럼 넷째 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빨리 채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아마도 제가 오늘도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입장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각 나라의 경쟁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준비되었나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국가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 벤자민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기술력을 강조했어요. 프랑스의 마리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내세웠고, 일본의 켄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핵심 경쟁력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 학생 리웨이의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요? 그 순간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윤서진 학생, 마침내 당신의 차례군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슬라이드 첫 장을 띄웠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1953년 한국전쟁 직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한국의 모습입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주에 깊게 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석유도, 금도, 다이아몬드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진 것은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이었어요.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는 시민들의 모습에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결혼반지, 갑오로 물려받은 귀중품까지 모두 국가를 위해 내놓았어요. 벤자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4주 만에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약 24억 달러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희생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 K에서팝 공연장, 첨단기술연구소의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문화 콘텐츠, 자원 없이도 이룬 성과들이죠.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전 잠시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눈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자원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무한한 긍지로 다가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벤자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벤자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 금 모으기 운동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금의 가치는 미국의 하루 GDP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질문은 도전적이었지만 제가 기다리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벤자민 학생, 당신 나라 사람들이 국가 위기 때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벤자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답을 못하자 강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행동이 보여준 국민 정신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자원이에요.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죠? 트렌드는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삶, 꿈,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때문입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인의 창의성과 열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현상이에요. 중국 학생 리웨이도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결국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운 것 아닌가요? 그것이 어떻게 한국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이 질문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서로에게 배웁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배우는 속도와 응용력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배우고 더 발전시켰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캔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이 없었다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의 주요 자산이 아닌가요? 제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에게 위기였지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분단의 아픔을 딛고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며 발전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교수님이 개입했습니다. 서진 학생의 말처럼 때로는 자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웠어요. 그리고 사람은 석유처럼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강의실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학생들의 깊은 사색이 느껴졌어요. 벤자민은 무언가 메모하고 있었고 마리는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짧은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하는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말 한국은 자원이 전혀 없나요? 영국에서 온 세라가 물었습니다. 천연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석탄과 소량의 광물이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강의실로 돌아왔을 때 교수님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진 학생의 발표를 들었으니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벤자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원과 군사력, 시장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단결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리도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적 깊이는 단순히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그 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 학생,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이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요. 이것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미래였기 때문이에요. 중국 학생 리웨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키운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두뇌 유출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 질문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인재가 유출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인재를 모으고 있어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해져서 외국인 창업자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교수님이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말이군요. 매우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석유나 금과 달리 사람은 교육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재는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갈될 걱정이 없죠. 켄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일종의 자원 고갈 아닌가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또한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인구수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과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은 진지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국가 간 우열을 가리는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고유한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자원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요. 서진 학생, 값진 통찰을 나눠주어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위축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온몸을 가득 채웠어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다음 날 강의실은 어제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벤자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고 마리는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국가 경쟁력에 대한 마지막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서진 학생의 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각자 자신의 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들이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은 미국이 한국의 국민적 단결력을 배워야 한다고 했고, 마리는 프랑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하는 한국의 유연성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중국 학생 리웨이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진 학생,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경쟁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 방식이 정말 좋은 것인가요? 그렇게 열심히 키운 인재들이 결국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어쩌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계속했어요. 그리고 두뇌 유출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많은 한국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글로벌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교실 앞쪽으로 걸어나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귀국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외국인 창업자들이 서울에 회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인재가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가 모이는 나라로 변하고 있어요. 벤자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라면 왜 우리 같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처음에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용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성취를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갖고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더 퓨처 이즈 휴먼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람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더 창의적이어야 했고 지정학적으로 위험했기에 더 협력적이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교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벤자민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곧이어 마리가 일어났고 다음은 켄, 리웨이. 순식간에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일어나 박수를 치셨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정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으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으로 시작해 기립박수로 끝난 이 여정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최종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정리하며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진 학생,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연구실로 잠시 와주겠어요?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논문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술과 자원의 시대 21세기 국가 경쟁력 연구였어요. 앉으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발표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사실 나는 지난 3년간 국가 경쟁력에 관한 논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천연자원과 기술력,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내 연구를 완전히 바꿨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키보드 앞에 앉아 논문 제목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기술과 자원의 시대라는 텍스트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목이 입력됐습니다. 사람이라는 자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운 것.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의 작은 용기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홍보가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나는 이 논문을 통해 당신이 보여준 관점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교수님은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갈 계획이에요. 그곳에서 한국 교육의 정신을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는 그저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특별한 인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나는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화려한 명문 학교가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무엇이 한국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배우고 싶어요. 연구실을 나오는 길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진 학생, 처음 이 포럼에 왔을 때 당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당신은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교수님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나온 평범한 공립고등학교를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만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완성하셨고 그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결론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진정한 국가의 자원은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눈빛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원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그 포럼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석에 앉아 노트만 적던 제가 결국에는 모두의 생각을 바꿨던 그 순간들이요. 침묵도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사람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고갈되지 않는 자원. 바로 사람이라는 자원.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